오늘 쌍가포차 네 번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사람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웹툰 박송 낙지탕을 각색한 회차였는데 주제 음식은 묵은지 멸치국수였습니다. 아마도 웹툰 속 박송 낙지탕의 메인 스토리는 끝순 할머니와 원래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드라마에선 그 스토리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음식 자체도 변화를 준 듯합니다. 솔직히 원작 박송 낙지탕의 사연이 좀 더 나와주었으면 했지만 오늘의 에피소드는 제 생각에 메인 스토리에 복선을 주기 위한 각색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전생의 일이 현세에 이어진다는 에피소드를 이용하여 월주와 귀반장 그리고 강배와 여린의 전생과 현생에 대한 떡밥을 뿌린 회차였던 거죠. 12부작 드라마에서 4회차이기에 메인 스토리에 대한 초반 기둥을 마무리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진동이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을 끊어주기 위해 그승 로또 대전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우승한 진동이 증조할아버지께서 로또 당첨번호를 가져다 주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부장은 그런 행운을 받은 진동이가 내일 죽는다고 알리고 그 명주를 바꾸기 위해선 전생에 엄청난 덕을 쌓은 사람의 공덕이 필요하다고 했죠. 단 아무나는 안 되고 꼭 연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조부를 돕기 위한 꿈벤저스는 저승시청에 가서 증조부와 인연이 있는 공덕자를 찾게 되고 염라대왕의 발끝까지 공덕을 채운 분이 바로 끝순 할머님이시죠. 끝순 할머님은 전생의 진동이 할머니인 원래에게 큰 빚을 지신 분입니다. 결국 전생의 연과 공덕으로 진동이는 명주를 바꾸게 되죠. 이처럼 오늘 스토리는 유난히 전생의 인연과 전생의 행동이 현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꼭 시청자들이 들었으면 하듯이 말하던 월주의 마지막 멘트도 전생의 인연과 행동이 현생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 똑바로 살아라 였죠. 그리고 마지막 아파 누워있던 강배 곁을 지키던 월주가 움직이려는 찰나 강배가 월주의 팔을 잡고 가지마라고 하는 순간 월주는 과거 세자와의 일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보면 꼭 강배가 세자의 환생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저는 그저 그 행동 때문에 세자를 기억한 것일 뿐 강배가 세자일 것 같진 않습니다. 되려 귀환장이 훨씬 의심스럽죠. 극후반 세자는 월주가 목을 맨 신목 앞에서 피가 묻은 칼을 들고 꼭 다음 생엔 월주를 지키겠다 합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월주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없애버린 것으로 보이고 그 죄로 인해 환생 대신 저승 형사로서 악귀를 잡는 벌을 받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악귀를 죽일 때마다 나오는 빨간 구슬을 귀반장이 들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걸로 봐선 그 구슬이 무언가 월주와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늘에 대한 복수의 재료가 아닌가 싶네요. 계속 월주 곁에서 맹한 척하며 그녀를 지키는 것 또한 귀반장이 세자일 것 같은 이유기도 하고요. 강배와 여린의 스토리는 그렇게 없애고 싶던 특이 체질에 대한 치료법이 역시나 여린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작에서의 신목과 경면주사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그 과정에서 둘의 러브라인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전생의 인연과 행동으로 인해 다시 만난 월주와 귀반장, 강배와 여린이 각각의 인연으로 엮인 두 가지 스토리가 아닌 나중에는 하나로 뭉쳐지며 커다란 메인 스토리가 완성될 듯합니다. 다시 말해 저 네 사람 모두가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현생에 다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작처럼 강배가 신목의 환생이라면 신목을 부정태워 죽게 만든 월주와 관련이 있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신목이 환생하는 과정에 그 기운이 남은 채로 환생하여 환생에서도 신목이었을 때처럼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고 그것이 미안하여 전생의 무당이었을 적 가지고 있던 신비한 경면주사를 환생시켜 강배 옆에 두게 하는 스토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뇌피셜을 해봤을 때 마지막 10만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과거의 사랑 때문에 한이 맺힌 귀반장이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그렇게 10만 번째 귀반장의 한을 풀며 월주와 귀반장의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일 이슈의 리뷰 화제였습니다.